필수 예제 5-2번 문제 하나 살펴보고 잠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5-2번 건대 2014학년도 수시 기출 문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교재 33페이지에 중간에 이제 껴있어. 우리가 1, 3번 문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에너지는 점차 감소한다. 자, 인력에 의한 에너지 관계를 또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러나 두 이온이 계속 접근하여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이 적당한 이온 간 거리, 그치? 여기서는 이온 간 거리, 아까 전에는 결합거리지. 이온 간 거리들에 관한 뭔가 이제 설명할 이온 간 거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알겠지? 위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이온의 전자구름이 오비탈이 겹쳐지게 되고 핵과 핵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므로 에너지는 증가하여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 자, 원자들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전자들의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합물질, 분자나 이런 화학적 결합물질 사이에서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 분자나 이온의 결정이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없다? 그 유지하려는 성질이 약해진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여기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래 그림과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장 낮은 에너지 E1을 가질 때, 즉 에너지적으로 안정될 때, 에너지적으로 안정됐다는 얘기는 에너지 상태가 어떨 때를 얘기하는 거다?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 그치, 작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온을 가지는 거리 D1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며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때 요 거리 D1을 우리가 이온 간 결합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있는 거야. 알겠지? 요 그래프에 대해서 그 에너지 그래프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봤죠? 이 그래프 처음 보는 사람 있어요, 혹시? 봤어요. 그치, 다 봤지? 물론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그런 이유까지 우리가 지금 알아둘 필요는 없어. 그건 이제 물리 파트에서 다루어지는 영역들이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치? 에너지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안정적으로 그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가지는 점을 근처로 해서, 사실은 아까 전에 이온이 진동한다 그랬지? 이온 결합 상태, 앞에 문제에서 이런 얘기 잠깐 읽은 게 있을 거야. 이온 결합 상태에서 각각의 이온들은 그 전체 결합 물질 내에서 주변에 있는 이온들에 의해서 강하게 구속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치? 강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뭐만 한다 그랬어? 제자리에서. 고체 상태에서는 진동만 한다 그랬지? 그때 그 진동이 지금 이 거리 D1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벗어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들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이것들이 쭉 연결돼 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D1을 중심으로 그런 이온의 진동들도 더 큰 거리와 작은 거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난다. 굳이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까지 이해해 놓는 게 좋겠어. 알겠죠? 그리고 그래프에서 참, 지금 여기 위에 점선으로 그려진 거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로 그랬지? 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두 이온 사이에 어떤 반발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정전기적. 정전기적인 반발력? 자, 이온은 정전기적인 반발력이야, 인력이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인력이야. 그런데 이온 간에서 금방 그 예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반발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 뭐와 뭐의 사이에 반발력이 있어? 이온과 이온의? 원자와 원자의? 핵. 그쵸. 이거는 이온 간의 핵 간 반발력이야, 기본적으로. 알겠지? 양이온은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원자 핵 간의 플러스 성질에 의한 반발력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이온 전체에 의한 전하의 특성 때문에, 이온의 전하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전하의 극성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때문에. 알겠지? 응? 여기에서 이온의 질량, 만류력처럼 이온의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질 필요 없어요. 원자 세계에서 원자 질량이라든지 전자 질량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만류력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런 그 원자 세계에서의 현상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봐도 돼. 순수하게 정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뭐 이 두 개의 원인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두시면, 이건 사실 물리적인 얘기인데 요걸 알아두면은 뭘 하는데 편리하냐면, 이온 전하량의 극성의 정도에 따라서 반발력이 아니에요, 그치? 거리가, 이온 간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내용 알아두라는 얘기야. 알았지? 네. 자, 네. 네. 아니. 왜? 방금 비 때문에 글씨가 안 보였어요. 아, 빛 때문에? 네. 여기 저 프로젝터 때문에 그럴 거야? 프로젝터 밝음 때문에 그런 거지? 네. 그래. 자, 이온성 고체 화합물에서 반대 전하를 가진 이온들의 배열에서 오는 안정도의 크기를 격자 에너지라고 한다. 자,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특별한 개념을 조금 집어넣네요. 자, 그래서 반대 전하를 가진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의 배열에서 오는 안정도의 크기를 격자 에너지라고 하고, 격자 에너지란 안정도니까는 이온 결합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온 결합을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하겠지. 자, 그런데 사실 전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원자에서의 전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다뤘지만은, 전자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전자의 안정성이 크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네. 그래 안 그래? 그치? 여기서도 아마도 이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전하들을, 이온들을 갖다가 이온 결합 물질 내에 묶어두는 그러한 성질의 정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떼어내는데, 즉 결합으로부터 이온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개념으로 동일하게 그런 의미로서 삼고 있어요. 알겠죠? 유사성을 갖다가 같이 조금 이해해 두시고, 보통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이제 자꾸 떼어내는 에너지를 쓸까, 이거? 이온 결합 에너지도 그렇고 이제 격자 에너지도 그렇고. 결합 에너지를 구하려고. 그치. 이게 실제로 이제 이거 실험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게 뭉쳐질 때 필요한 에너지잖아. 쉽게 떨어져 있다가 얘네들이 딱 당겨가지고 딱 붙는 에너지. 그치? 딱 붙어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얘네들이 붙을 때 얼만큼의 에너지를 필요하는지는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 실제로 실험으로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떼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로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 보통 그래. 강하게 결합돼 있는 놈 떼려면 외부에서 뭔가 충격을 줘야 깨질 거 아니야. 즉,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얘네들이 충격을 받아서 깨지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는 에너지나 힘 등을 갖다가 우리가 적당히 조절해서 실험실에서 여기다 가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지는 현상만 관찰하면 되니까는, 그래서 이런 격자 에너지라든지 격자 에너지나 결합 에너지 등을 주로 이제 결합 상태에서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기준으로 삼는 거야. 알겠지? 네. 뭐 이유까지 설명하자면, 자, 격자 에너지란 이온성 고체 화합물 1몰, 기준은 항상 1몰이죠. 화합물 1몰에 모든 이온을 기체 상태 이온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그래서 기체 상태로 분리한다고 했어요. 자, 염화나트륨을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 고체를 여기서는 지금 염화나트륨이 고체로 있잖아. 근데 이온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주의해서 봐야 돼. 고체 상태에서 어느 상태까지도 가야 돼? 기체 상태까지도 끌어내야 돼. 그래서 염화나트륨 고체를 어떻게 한다? 계속 팽창시켜야 돼. 이 말로는 이제 팽창이라는 말로 굉장히 함축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한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얘네들을 거의 기화시키는 단계까지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순수하게 떼어내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에 녹을 때 떨어지는 현상,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물질 그 상태 그대로 온도, 열, 에너지를 가해서 그것이 기화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이온들이 원소로 떨어져 나가는 상태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제 팽창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야. 알겠지? 자, 각 이온 간 거리가 무한대로 되어 모든 이온들을 완전히 분리시킬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 이것이 이제 787kJ/몰이고, 이것이 염화나트륨의 격자 에너지 값이다. 그래서 NaCl을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는데 1몰을 분리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787kJ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격자 에너지의 크기는, 잠깐 소리를 조금 줄이자. 잡음이 좀 많이 들어오네.
자, 격자 에너지의 크기는 이온의 전하량과 크기, 고체 내 이온의 정렬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지는데 격자 에너지는 다음 식과 같다. 아까 전에 이게 뭐였어? 이온 간 거리였지? 이온과 된 최대 안정화된 거리였어. 알겠지? 이온 간 결합거리. 그 다음에 각각의 이온의 전하량. 알겠죠? 각 이온의 전하량과 그것의 쿨롱 상수를 곱하여서 순수한 정전기적인 에너지다. 쿨롱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쿨롱력이 아니라 정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그래. 알겠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주의할 거는 뭐 식을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알아두면 좋아. 여기가 D의 보통은 힘의 경우에는 만류력도 그렇고 정전기적 인력도 그렇고 거리의 힘의 경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그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위치 에너지는 만류력 위치 에너지도 그렇고 이렇게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에너지 상태에서는 거리에 반비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네.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물론 이걸 직접 비교하려고 한다면 양적인 비교를 할 때는 지금처럼 아예 문제에서 식을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그 양적인 비교에 우리가 활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Q1, Q2, 그 다음에 D1, K에 대한 이야기들 쭉 정리를 해줬고요. 문제. 자, 위에 있는 그래프의 그림이야. 에너지 그림은 염화나트륨에 대한 두 이온 사이의 거리 D에 따른 에너지 E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자,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의 거리와 에너지는 각각 D1과 E1이다. 자, 염화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에 대하여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의 거리와 에너지를 각각 D2, E2, D3, E3 할 때 위 그림 같은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D1, E1, D2, E2, D3, E3의 상대적인 위치를 계략적으로 표현해봐라. 자, 그리고 그 이유를 격자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설명하라. 제시문에 있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되 그냥 그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찍어서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에너지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려보고 거리 위치 에너지에다가 표시해보고 그 이유를 이제 격자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설명해봐라. 자, 이때 세 화합물에 대한 상수 K는 모두 같고 각 이온들이 멀리 떨어질 때 에너지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뭐와 뭐를 비교해라? 격자 에너지를 NaCl과 산화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이 세 가지 물질을 갖다 한번 비교해 봐라. 일단 이제 뭐 이것들에 대한 뭐부터 따져야 돼? 결합 거리부터 따져야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거의 그래프가 있잖아. 응? 거의 그래프가 있으니까는 거의 그래프에서 결합 길이를 갖다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결합 길이의 상대적인 크기를 갖다가 문제 1번처럼 자, 얘네들은 지금 둘이 뭐가 돼 있어? 이게 마그네슘이 둘이 동일하게 돼 있죠. 그치? 2+로 동일한 마그네슘이 있고 이때 염소와 산소 사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염소와 산소에 대해서. 누가 더 정전기적인 인력이 강해? 산소가 더 정전기적인 인력이 강하지? 그치? 그리고 원자 반지름도 얘가 더 그 원자 번호가 더 적고 산소가 그러면서 원자 반지름은 더 정전기적인 인력. 원자 반지름보다도 뭐가 더 강해? 정전기적 인력의 차가 더 심하지 얘는. 그치? 얘는 2+고 저건 -1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력의 크기가 누가 더 강해? 여기서는 산화마그네슘의 인력이 더 강하게 돼서 결합 길이가 더 짧아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여하튼 여기서는 MgCl의 경우에는 Cl을 중심으로 해서 나트륨과 마그네슘을 비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해서 염소와 산소와 염화이온과 산화이온의 이제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해보면 되겠지. 그러고서 이제 결합 길이를 논하고 그 결정되어진 결합 길이에 따라서 그치 제시문상에서 있는 그 그래프 에너지 위치 그래프에다가 적당한 점들을 갖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먼저 이거는 그러니까 뭐부터 여기서는 뭐 결합 에너지, 격자 에너지라고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결합 길이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D1, D2, D3의 상대적 위치. 자, 이온 반지름의 크기는 Na 플러스하고 Mg2 플러스하고 누가 더 커? Na 플러스가 더 크지? 그치? 그래서 그 더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Mg가 유효 핵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전자 껍질 수는 같으면서. 자, 그 다음에 산소와 염소의 경우에는
염소가 이온 반지름이 더 크지? 그치? 그래서 이제 산소 2-가 더 이온 반지름이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소가 크지 않아요? 산소가 더 커야 되는데? 전자 껍질수가 지금, 아니지. 산소가 더 작지. 껍질수 자체가 더 작은데. 요 둘은 전자 껍질수 차잖아. 얘는 2주기 원소고 얘는 몇 주기 원소야? 3주기잖아. 2주기, 3주기는 기본적으로 뭐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전에 뭐에 의해서? 그치, 전자 껍질수에 의해서 이온의 크기, 이온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이제 염소가 더 크지. 전하가 어떻게 차든 간에. 그거 이전에. 첫 번째는 전자 껍질수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염소가 더 크고, 따라서 이온 간 결합거리들은 NaCl하고 MgCl2하고 MgO하고, 아까 전에 이거 순서가 좀 바꿔서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Cl-가 그치? 이온 반지름이 더 커서 이것들에 대한 결합의 정도가 이온과 결합거리가 더 큰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어차피 얘가 2-로 한다면 얘가 2+하고 이온 간의 세기, 이온의 전하량의 세기에 의해서도 얘가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지, 쉽게 얘기해서. 그치? 얘가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 간의 결합거리는 더 짧아지겠지, 강한 결합일수록.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렇게 이제 생각해줘도 좋습니다. 전하량 차이에 의해서. 자, 여하튼지,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애매할 때가 있어. 간혹 가다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2- 차하고 전자 껍질수 차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둘이 지금처럼 맞아떨어지면 그냥 둘 다 써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것들이 둘이 이제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3족하고 4족 원소. 3주기, 4주기 원소에서는 둘 다 전이원소라는 것들이 들어있거든. 응? 뭐 4주기, 뭐 이런 데서. 그런 전이원소들 사이에서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한 과정들이 뭐 서로 뒤집어지거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서로 다르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논술 문제든 수능 문제든 그런 요소를 이유로 해가지고 문제에다가 쓰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이게 지금 그게 잘 맞아 떨어지도록 일부러 이 두 물질을 골라서 문제를 낸 거야. 알았지? 여기가 2+2-인데 이것들의 이온 간 결합거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것들의 전자 껍질수가 서로 다른, 오히려 전자 껍질수가 얘가 더 많고 얘가 더 적다고 한다면 그 순서가 바뀌어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일부러 안 만들어줘. 알겠죠? 우리들은 교과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자, 물질을 구성하는 이온의 전하량의 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Na 플러스와 Cl- 전하량의 곱은 1이고, 1과 1이고, Mg2 플러스와 Cl-의 전하량의 곱은 2고, 이 Q1, Q2 계산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치? 그래서 Mg2 플러스와 O2- 전하량의 곱은 산화수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4가 되어진다. 전하량의 곱은. 그리고 주의할 거. 아까 전에 여기 Mg에서는 MgCl 하나가 아니라 MgCl2였지. 그치? 근데 왜 요거는 하나만 했을까? 이건 Cl- 이온 하나와 MG 플러스 이온 하나. 이온 하나만 지금 놓고 다뤘잖아. 실제로는 Mg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Cl-, Cl-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다 전하량, 전하량, 즉 정전기적인 에너지 계산할 때, Q1, Q2 계산할 때, 왜 이거 둘 다를 고려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을 고려했을까? Cl- 하나만을. 이제 격자 에너지 구하려고 할 때. 사실 얘를 이온화시킨다고 한, 이온한 상태에서, 이온 결합 상태에서 얘네들을 다 기화시켜서 다 날려보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끊으려면 어떻게 돼? 끊으려면 여기를 다 끊어줘야 되거든, 이거. 실제로 끊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넘기지 말고, 그런 부분에다가 조금 초점을 두고 이 설명을 뒤에서 설명들을 조금 들어봐. 그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결합의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각각의 이온 사이에 만약 이런 둘 이상의 이온들이 뭉쳐져 있다. 둘 이상의 이온들이 뭉쳐져 섞여서 뭉쳐 있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만약 그런 경우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단순하게 여기에 서술하고 있는 방법만으로는 좀 구별이 뭐 많이 힘들어. 거기에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Mg2 플러스에 뭐 Cl 마이너스 하나의 이런 물질 같은 게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거 한 결합에 대한 전하량의 크기만 일단 구해놔. 알았지? 그 나중에 그 상대편 또 다른 놈과의 결합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 되겠어. 그러므로 일단은 NGCl의 결합 거리는 지금 여기서는 뭘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온 간의 결합 거리만을 일단 먼저 보려고 한 거야. 그래서 NGCl의 결합 거리가 어떻다? 제일 길고, 그쵸? 결합 길이상은 제일 길고 전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가장 작다. 그러므로 우선하여서, 그치? 우선하여서 결합 에너지는 어떻겠어? 격자 에너지는 가장 작겠죠? 결합이 가장 약하다는 뜻이니까 이 얘기는. 거리가 길고 전하량이 작으니까 결합 에너지는 작다. 결합 에너지의 크기지. 결합 에너지의 크기는 작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제시문에서 격자 에너지가 NaCl이 가장 작게 난다. 격자 에너지의 이제 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해 주면 되겠어. 크기를 구하는 건 아니고. 또, 거리는 제일 짧고 전하량은 제일 큰, 그치? 거리가 제일 짧고 전하량이 제일 큰 MgO가 격자 에너지는 이제 제일 크게 된다. 라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까? 요거 Mg에서 Cl2를 갖다가 왜 이거 하나만 했을까? 어쨌든지 여기서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1몰의 그 이온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건데, 결국은 여기 전체에서 이온 결합 물질 1몰에 대해서 제시문의 정의를 좀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온성 고체 화합물 1몰의 모든 이온을 기체 상태 이온으로 완전히 분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MgCl 같은 경우에 일단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격자 에너지를 기준을, 그래서 전체 1몰을 떼어내는 에너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격자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식에서 얘기하는 요 Q1, Q2라고 하는 것은 그 이온의 전체 개수들을 반영하지 않은 이온과 이온 간의 상대적인 개수만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아까 전에 1몰이라고 그랬죠? 그치? 1몰이라고 그랬을 때 사실 MgCl2 1몰, 요거 전체 1몰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거 전체를. MgCl 1몰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제 신문에 모든 이온들을 완전히 분리시킬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격자 에너지라 되어 있죠. 그치. 그러면은 그냥 하면 돼요. 하나만.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들어봐. 무슨 얘기냐면, 요거 이해하고 나면 그 질문이 얘기가 될 거야. 자, 여기서 MgCl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사실은 이 MgCl2라는 게 이게 분자 상태가 아니지? 그래, 안 그래? 이 분자 상태가 아니라 NaCl처럼 그냥 이웃하는 서로 다른 전하의 성질을 가진 놈들이 이웃하여서 서로 이렇게 둘러싸듯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 이거의 구조의 최소 단위를 그냥 NaCl이라고 이렇게 한 거야. 이거의 구성의 최소 단위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얘를 갖다가 실제로 표현할 때 여기 지금 NaCl이라고 우리는 표현했지만 Na에 Cl4라고 해도 큰 이상은 없어. 그 배열된 규칙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이런 특성 때문에 여기만 놓고 이 결합만 무조건 1몰 끌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야. MgCl2는 어떻게 되겠어요? MgCl2 같은 경우는. MgCl2 같은 경우에 Cl-2 플러스 여기에 Cl-인데 얘가 이웃하는 이온과 어떤 관계에 있어? 이웃하는 이온에 여기 Cl-하고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끊는 건 얘네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편의상 Mg와 Cl의 비율 때문에 MgCl2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결합들이 요 분자 하나 다루듯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거를 다뤄도 똑같은 하나의 MgCl2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이 각각의 결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몰수에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원소 하나의 분자처럼 해가지고 몰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결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결합수를.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그러니까는 따로 얘의 Cl2가 붙어있는 Cl2에서 Cl2를 생각할 필요는 있다 없다? 그치?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응? 자, 약간 이제 혹시라도 보다가 지금 문제처럼 그런 헷갈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판단 기준을 하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